그냥 안 쉬고 2시간. 그리고 난 1시간만 더 쓰고 있다. 안 쉬고 2시간. 야, 안 쉬고 2시간 좀 어려워. 하는 사람 쌤 좀 해주셔야죠. 야, 네, 시작했습니다. 안 되려고. 이 책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체계적이 그치? 자격증 책이라 그래요. 네, 자격증 완전 자격증. 자격증 책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자, 인덕션스에 대한 내용. 지난주에 전자유도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울리는 거 같지? 거기서 말씀하신 울리는 거예요. 네, 거기 마이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이크. 근데 오늘 많이 안 드셨네요? 네, 많이 나왔어요. 저도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예, 자, 이 전자유도 규칙에 대한 그거를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게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동안에. 뭔가 집중을 해야 되고 카페인 막 해서 정신 각성을 해야 되고 계속 그랬었는데 가끔 병원이나 한의원을 가면 커피를 마시면 안 좋다고. 근데 커피 없이는 못 살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한의원을 갔더니 죽고 싶냐고 저보고 커피 끊으라고. 그래서 끊어서 한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한번 끊었었어요. 그랬더니 카페인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속 울렁울렁대고 미식되고 막 식은땀 나고 그래갖고 다시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되게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지금 다시 끊어봤는데 와 이렇게 편한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항상 불안 초조 막. 근데 그게 저를 살리는 뭐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잘못 인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근데 심장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죠, 지금 여러분. 빨리 집중 좀 하실까요? 네. 그래갖고 커피를 끊은 지 이제 만 4일째 됐는데 저렇게만 뒤도 안 하시면 네. 사흘? 4일이요, 4일. 4일? 예. 4일치에 놀래. 졸았어? 내가 날 참. 태블릿이 예. 자, 태블릿 깨줄 뻔. 진짜 너무 편하네요. 이 항상 금간 현상이 언제 오느냐고. 아니 옛날에 비하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금융치료를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치료가 되고 금융치료 치료가 되고 계시니까 돈을 많이 줘서 돈을 많이 진짜로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신랑이 안 해주면 쟤처럼 벌으면 되지. 그래, 내가 저도 그래서 내가 벌어 내가 쓰면 돼. 그래, 난 내가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내 맘대로 그 마음 편하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보실게요. 자 여러분 얘가요 유기기전력이에요. 자 유기기전력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요, 자 유기기전력. 자 유기기전력.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dt분의 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
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여기 보시니까 뭐냐면요. 자, 시간의 변화량 분의 뭐냐면은 얘가 자속에 대한 변화량이죠. 네. 그죠? 네.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렌즈 법칙이니까요. 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속에 대한 변화량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자속에 대한 변화량 해가지고 요 때는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n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류에 대한 변화량이면은 인덕턴스가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편안하게 가시죠. 오늘은. 똑같은 유기기전력인데, 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류의 변화량이면은 인덕턴스고요. 자석의 변화량은 뭐다? 예, 코일에 감은 고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량일 때는 뭐를 생각하는 거고요? 코일에 감은 권수를 생각하시는 거고요. 전류의 변화량일 때는 뭐다? 인덕턴스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똑같이 요거는 뭐냐면요. 입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렌즈 법칙 맞아요. 자, 렌즈 법칙 맞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자,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크기에 관련되는 내용이라 얘가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N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코일의 감은 권수다. 코일의 감은 권수 해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 패러데이 법칙을 얘기한다. 여러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기기전력의 크기에 관련되는 법칙이다. 똑같이 그러니까는 자, 인덕턴스나 코일의 감은 권수라고 하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을 얘기해서 유기기전력의 크기에 관한 법칙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렌즈라고 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에 관한 법칙입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요거하고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패러데이 법칙은 뭐다? 크기에 관련되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요, 여기서는 노이만이라고 하는 법칙도 크기에 관련되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필기에 나오는 자격증 필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물론 여러분 요것도 나오는데요. 노이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유기기전력의 크기에 관한 법칙에 있어서 패러데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이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쭉 해 나가보시면 패러데이하고 노이만하고 같이 발표하고 아니죠. 달라요. 그러니까는 인덕턴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걸 조금 있다가 노이만에 대한 형태는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똑같이 유기기전력의 크기 관련되는 법칙이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이제 묶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잘 넘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 자 미분형이가지고 자속 n 1이었을 때 자속이 이렇게 나왔고 스몰 n은 마이너스 d2배 d파이 해서 유도되는 기전력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별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요. 자 제가 넘어왔는데요. 적분하는 거하고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약분하면 결국에는 자속은 뭐다? 자속은 단면 여기 자속 밀도 곱하기 단면적이다라고 하는 요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분리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리시킨 겁니다. 자속이 있고 뭐가 있겠다? 자속 밀도가 있고 단면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고정된 그 페이로 C를 경계로 하는 임의의 해곡면 S를 가정을 하고 여기에 자 미소의 단면적에 대한 자속 밀도 비를 취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요 안을 들여다가 보면은 뭐예요? 투자율이 있고 자기장이 있고 진공 투자율과 기투자율과 자기장이 있었으면 요 자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요. 전류 때문에 생기죠. 전류에 대한 변화량이 생기면 보시자고요. 전류에 대한 변화량이 생기면 얘 변화량 생기고 요 변화량 생겨서 자속에 대한 변화량까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어디로 볼 거냐? 자 여러분 우리 이 자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2파이 R분의 I였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에는 전류라고 하는 것 자체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정하다라고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직류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류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0이었었다가 올라갔었다 일정했었다 내려갔었다 하는 이렇게 어느 구간은 증가하고 어느 구간은 일정하고 어느 구간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류이긴 직류인데 요 직류라고 하는 전류가 어느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뭐였었어요? 조그만가? 자, 유기기전력에서 스몰 e는 마이너스 1 dt분의 di에 관련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 전류 변화량에 대해 시간의 변화량에 대해서 전류가 변화량을 했었을 때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전류를 저장하는 용량으로 해가지고 유기기전이 결정이 됐었다면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 요 자속에 대한 형태 요 자속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에 관련되는 내용. 자,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그죠? 자, 전류가 생겨서 자기장이 생기고 자속물체가 생겨서 자, 전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하는 요렇게 자, 요런 구간에 대해서 자속에 대한 변화를 할 때는 공간에 대한 코일에 가면 건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셔야 돼요. 도대체 이 전류는 뭐예요? 전류는 도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그 도선이라고 하는 곳에 전류가 흘렀을 때에 대한 유기기전력이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얘는 공간이에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자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를 곱하기 인덕턴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선 주변에 생겨지는 유기기전력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공간에 생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시간의 변화에 대한 자속에 대한 변화할 때는 코일에 가면 건수가 되는 것이고 자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전류에 대한 변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요 유기기전력에 대한 형태.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는 인덕턴스, 자속에 대한 변화는 뭐다? 코일에 가면 건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스톡스 정리. 제가 조금 아까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밑밥을 깔았냐면요.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스톡스 정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스톡스 정리는 여러분 얘가 뭐냐면요. 스톡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자 원래는 왼쪽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일장에서 예, 저 지금 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스톡스 정리 하면은 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자, 스톡스 정리 넘어가 볼게요. 선을 회전하면 면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선적분과 면적분에 대한 관계를 따지는 게 뭐다? 스톡스 정리입니다. 자, 뒤에서 얘기하신다고 그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지금 일이 일비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꽃다운 그 저기가 누가 내가 잘 모르는데 다 같이 모르면은 얼굴 표정이 좀 안 되시고요.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아니 진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뒤에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 스톡스 정리에 대한 이렇게 자 저도 그랬어요. 자, 이 스톡스 정리는요. 자 여기는 뭐다? 얘는 선적분하고 면적분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뭐다? 스톡스다. 끝. 자 여러분 스톡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적분에 대한 형태와 면적적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스톡스다. 끝.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스톡스에 대한 정리로 옳은 것 해가지고 요 골라내는 문제 많습니다. 자 우리 갈 길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톡스 정리는 뭐냐면요. 자, 선적분에서 뭐다? 면적적분에 대한 관계가 뭐라고 해? 스톡스 정리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면적적분에서요. 자, 면적적분에서 뭐요? 최적적분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가우스의 발산 정리입니다. 끝! 자, 스톡스에 대한 정리는 선적분에서 면적분으로 넘어가는 거. 얘는 뭐라고요? 면적적분에서 최적적분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 가우스의 발산 정리.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산은 S의 2루트 DS는 자, V의 DI, V의 2의 DV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면적적분을 최적적분 바꿔주는 거 잠깐만요. 여기 발산에 대한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보실게요. 여기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예. 자, 스톡스에 대한 정리. 자, 스톡스에 대한 정리는 여러분 보시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우스의 발산 정리입니다. 면적에서 볼륨에 대한 최적. 면적에서 볼륨에 대한 최적은 가우스에 대한 발산 정리이고 여러분 선적분에서 최적적분으로 가는 거 이거 없어요. 자, 여기 그러니까 인테그랄의 아래쪽에 나와져 있는 그런 내용 그죠? 면적적분에서 최적적분, 선적분에서 면적적분 답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답은 이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면적에서 면적으로 가는 건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톡스에 대한 정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톡스에 대한 정리는 선적분과 면적적분의 변화 관계에서 어떤 벡터의 회복선에 대한 선적분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신동원 선생님은 수학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죄가 있는 것이지 여기 오셔가지고 좀 팔게요 신동원 선생님. 그거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여러분 시몬슨 침대예요. 자, 침대는 과학인데 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모르겠는데 그런 수혜를 느끼지 않도록 자 그렇기 때문에 선적분과 면적적분에 대한 관계 따지는 뭐다? 스톡스에 대한 정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금 아까 보시고자 하는 내용에는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몇 페이지죠? 281페이지. 280 1페이지. 281페이지요. 앞에.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스톡스에 대한 정리는 선적분에서 면적적분인데 요 로테이션 여러분 이거는 회전입니다. 회전. 자 로테이션 여러분 이거 회전이에요.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고 이거는 자 그랬더니 여러분 2가 와 전개라고 하는 것을 자 시간에 대한 회전을 시키니까 전개를 회전시키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대요? 자성밀도가 나왔대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재료를 입력으로 넣었으면 입력을 자 전개라고 하는 형태를 뭘 시키니까 회전시키니까 이걸 뭐가 나왔다고요? 결과가 자기장이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자 이걸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잡을 수 있죠. 보십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에 자성밀도 B 이렇게 제곱미터 자개 중에
10cm에 대한 도체를 자기와 30도에 대한 각도로 30m/s에 로 움직였을 때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자속밀도 10웨버/제곱미터의 도체를 자기와 30도의 각도로 30m/s의 속도로 움직였다. 여러분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자, 일단 별표 100만 개를 좀 쳐주시고요. 자, 여러분 별표 100만 개를 쳐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 B가 있고 자속밀도가 있고 길이가 있고 요것이 있죠. 자, 여기에서 자속밀도가 있고 여러분 이제 여기 기전력인데요. 자, 우리 기전력은 여러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엄지가 있고요. 자, 직계가 있고 뭐냐면요. 장지가 있죠. 자, 여러분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 직계라고 하는 것은 자속밀도 2자1 곱하기 자기장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이 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도체의 운동 방향. 자, 도체의 여러분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이기 때문에 요 도체 길이 그 길이를 스몰 v라고 하는 운동 방향을 했더니 유기기전력에 대한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e는 VBL 사인 세타라고 해가지고 다 곱해보세요. 여기서 보시니까 30m/s라고 여러분 이거 속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자속밀도이고 여기서는 자기장에 대한 도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인 30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얼마라고요? 전압이 15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는 자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스몰 n은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처럼 느껴주셔도 된다는 스몰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요거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변화량 해가지고 자 요선 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요거 그죠? 각도를 표현해가지고 움직였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요겁니다. 그죠? 여기서 자속밀도가 고정이 되어져 있고 여기 흘러가는 건수를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엄지손가락이 도체 운동 방향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기장 중에 요 10cm에 대한 도체를 각도로 움직였었을 때 도체에 대한 운동 방향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유기기전력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개별적으로 자속밀도 10웨버 해가지고 유기기전력에 대한 형태. 자, 그 다음에요. 바로 밑으로 가볼게요. 뭘 얘기하려고 하신지 알아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잠깐만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밑으로요. 자, 여기 보시니까 자개 중에 이것과 직각으로 놓인 전류 I 암페를 흘릴 때, 자, 전류 I 암페를 흘릴 때 F의 힘이 작용하였다. 이 도체를 v/s와 속도로 v/s에 대한 속도로 자개와 직각으로 운동시킬 때에 대한 기전력을 여러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FBIL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때에 요 B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류분의 전압. 그러니까 스몰 e는 V의 B의 L인데 지금 여러분 요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자 전류분의 VF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F는 FBIL. 여러분 자 B 연방수사고 F는 FBIL에 대해서 여기에 BL에 대한 형태를 끄집어냈을 때는 전류분의 힘에 대한 형태에 나와가지고 I분의 VF.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기기전력에 관련되는 이 형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개 중에 직각으로 놓인 도체에 I한테 전류가 흐를 때 F뉴턴의 힘이 작용하였습니다. 자, 이 도체에 V m/s의 속도로 자개와 직각으로 운동했었을 때에 대한 그 기전력은 됐습니다. 이거는 I분의 VF. 이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최근에 신생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냥 가실게요. 도체가 받는 힘이 IBN의 사인 세타가 그건 좀 다르죠. 저희가 틀린 건가요? 예, 그건 좀 다르죠. 자, 여기서는 자개 중에 직각으로 놓여져 있는 도체가 그쵸?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직각으로 놓여진 거잖아요. 네. 자, 직각으로 놓여져 있는 여기 전류가 그리고 여기가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자기장 생기고 이 연구자석 때문에 생겨질 자기장도 있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자기장의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원래 연구자석에서 갖고 있는 자기장과 전류가 흐를 때에 대한 자기장이 두 개에 대한 자기장이 힘을 미쳐가지고 그때 힘이 생긴다. 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 내부에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그래서 FBI를 세트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유기전력에 대한 상태 이제 거기다가 요 V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자기장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두 개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그 F를 넣었었고 그 F가 FBI를 했었고 이것에 대한 그 보통에 대한 도체가 받는 힘하면은 대부분 그 힘에 대한 형태를 전압에 대한 형태를 바꾸려고 할 때 VBL 해갖고 요것에 대한 형태를 해가지고 I분의 VF를 넣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유기전력에 대한 형태 걸러내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 전류가 들어가서 전류에 대한 입력을 받아가지고 분모 입력을 받아갖고 자, 힘과 속도에 대한 관계를 곱해서 전류 나눠지면 그때가 뭐로 될 수가 있는 거냐면요. 그 운동에너지에서 생겨지는 기전력에 대한 크기를 구하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한꺼번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거 표피 효과는 제가 우리 1학기 때 그죠? 1학기 때 중간고사로 한번 냈었습니다. 그죠? 자, 전류의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도체 내용 전류 밀도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자, 요거하고 다른 형태는 뭐냐면요. 자, 이거는 자, 전류에 대한 자 주파수가 0Hz이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단면적인 골고루 다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이 전류에 대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비어지는 현상. 그래서 스킨 효과라고 하는 그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전선의 단면적이 감소하니까 전선에 대한 시료 저항이 그죠? 전선에 대한 시료 저항이 증가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가지고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진짜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1입니다. 10.1. 자, 여러분 졸리신가요? 졸리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잠 깨우는 소리를 한번 해드려야 돼요. 자,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이 벌써 30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자속 파이가요. 자, 자속 파이가 여러분 저는요. 스몰리는 마이너스 n GT분의 d 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자속이라고 하는 애가 도대체 뭐냐고. 자속.
김치 이번에 김장 하신대요? 어디서요? 시댁에서요? 친정에서요? 친정에서는 안 하신대요? 박사님 김장 하실 거예요? 아니요. 뒤에서 선생님. 저는 합니다. 생일날 할 때 저 불러주세요. 우리 안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고 얻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박사님 이번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기 싫어요? 네, 그럴 때도 됐어요. 김치 사 먹는 게 맛있지. 아유 맞아요. 네, 종갓집 김치가. 네. 여러분 자속이에요. 김치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집에서 담는 거냐 남의 집에서 담는 거냐 그죠? 젓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젓갈 들어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상하게 젓갈은 충청도 아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생새우 정도 들어가는 거 빼는 거 젓갈은 이상하게 아직도 안 맞아. 많이 들어가. 예? 많이 들어가는 거. 그죠? 여러분 자속 있잖아요. 예, 자속이 김치랑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속이. 왜냐면 여러분 자속이 이름에 직류 전류가 흘러갔고요. 흐르면은 직류 자기장 생겨요. 네? 직류 자기장 생기고 직류 자석물도 생기고요. 자석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직류 자속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유기기전력이 생기려면요 여러분 보실게요. 한번 딱 생기고 나서 이 직류라고 하는 건 변화리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뭐라고요? 그냥 남이 주는 김치 다 맛있죠? 네? 예. 저희 친정을 이번에 안 하신대요. 천만 다행이에요. 돈만 내놓으래요. 그냥 그때마다 그냥 고절해서 그래요. 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대동사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날 딱 날짜 잡아갖고 수육은 해먹을 거니까 기대는 해 그러더라고요. 땡큐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독립기념은 저쪽 목천 쪽에 전원주택 짓고 살고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푸닥거리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시자고요. 이 처음에 이 자속에 대한 형태가 여러분 이 자속에 대한 형태가 네? 자속에 대한 형태가요. 한 번 딱 이렇게 됐었다가 변화량이 없으면 얘가 한 번밖에 생기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고요. 끝! 이 자속이 직류전 이렇게 또 이건 안 그랬는데 직류전류가 직류자기가 생기고 자석물도 생겼어 이렇게 했는데요. 한 번에 변화량이 생기고 나면은요 거기에 생기는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전류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전류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던 애가요. 보겠습니다. 자, 춤 한번 춰볼게요. 짠짜잔짜잔짠짜. 영감 왜 불러? 영감 왜 불러? 저기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기기 변압기 들어갔어요? 변압기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변압기 전기기기에서요. 자, 입력해서 들어오는 N1, N2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N1, N2. N1, N2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는 자속이 뭐예요? 자속이 전류가 직류전류였었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변화량이 생겨나서 없었어요. 그럼 이거를 계속 생기게 하려면은 이 직류자석을 계속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계속 인위적으로 계속 스위치에 대한 이걸 계속 해주면은요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겼다 됐다 이렇게 춤을 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10번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자석은 뭐냐? 전압이 뭐라고 여러분? 전압이 교류예요. 전압이 교류이고 전류가 뭐야? 전류가 교류입니다. 전류가 교류이고 여기서 생겨지는 자기장도 이거는 뭐야? 자기장도 교류예요. 그 다음에 자석밀도도 뭐라고? 자석밀도도 뭐다? 자석밀도도 교류라고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생겨지는 자석도 뭐라고? 자석도 이겁니다. 그런데 V1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90도 늦게 자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들어가고 영감 왜 불러? 전류, 자기장, 자석까지 오는 그 사이에 그때 여러분 시간 차이가 얼마가 생긴다고요? 90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에 대한 이 형태가 여러분
자석에 대한 형태가 여러분들은 요것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된다네요.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석이 파이엠의 사인, 자석이 파이엠의 사인이냐, 자석이 코사인이냐 이것만 바라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바라보시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석에 대한 형태가 교류인데 사인이냐 코사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요. 자 여기요. 요 D라고 하는 거, 자 Dt분의 D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있습니다. 요 파이가 뭐냐면 파이가 파이엠에 대한 파이엠의 사인 파이엠의 사인의 2파이 FT가 나오는데요.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 요거 집어넣겠습니다. 요거.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도 보시면은요 파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예요. 상수 이렇게라고 하는 자 피크값이 때문에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겠습니다. 앞으로 빼는 거라서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뭐냐면 상수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이거 렌즈 법칙이고 n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m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것이 뭐냐면 얘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이것이 그대로 앞으로 따라 나옵니다. 2파이 f 사인을 미분하면요 플러스 코사인인가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어차피 처음에 있었던 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렌즈 법칙이 되는 것이고 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따라 나온 것이고 파이엠에 따라 가서 여기 있는 최대값이 나온 것이고 자 요 앞에 거 미분할 때 그 뒤에 거 그대로 따라 나고 2파이 f가 나오는 것이고 사인을 미분할 때는 플러스 코사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2파이 f t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사인이 주어졌을 때는 요것에 대한 유기기전력을 하니까 뭐가 된다? 사인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유기기전력이 코사인 자 코사인이네 코사인에서 마이너스 렌즈는 2파이 fn 파이n의 코사인 2파이 ft가 되고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서는요 1번과 3번은 2가 없습니다. 짝대기 2가 없습니다. 짝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기 때문에 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와요. 저기 자기장이 만약에 코사인 그거 좀 이따 할 거예요. 예.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사인으로 그러면요 바꿔줘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파이는 파이의 코사인 2파이 ft잖아요. 자 요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몰 n은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에 그죠? 그러면은 파이 m에다가 코사인의 2파이 ft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n에다가 파이 m에다가 2파이 f예요. 그런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마이너스 사인의 2파이 ft가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갖고 n 파이 m에 n 파이 m의 2파이 f에다가 2파이 f에다가 사인의 2파이 ft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는요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것이고 자 사인을 미분하면은요 플러스 코사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10번에서 답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2번. 예. 2번입니다. 자, 우리, 자, 이제 10.2절로 가겠습니다. 10.2절입니다. 자, 10.2절 이제 또 정리할 겁니다. 아니, 또 정리할 거예요. 또 정리할 거예요. 자, 진도를 한번 쭉 빼는 겁니다. 진도를.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게요. 10.2입니다. 10.2에서 자, 10점에서 보시니까 N회 남은 코일과 세교하는 자석이 10분의 1초 동안에 0.5에서 0.5에서 0.3으로 감소할 때 여러분
자, 6이 되는 기전력을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보실게요. 자, 2는 마이너스 n dt분의 여러분 d 파이예요. 자, 여러분 요거를 의미하는 거는 뭐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 크기에 관한 형태고 요거까지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방향에 대한 형태입니다. 방향. 자, 여러분 6이 되는 기전력을 물어봤는데 크기와 방향을 물어본 거 아니죠? 이건 크기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자, 크기와 방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냥 6이 되는 유기전력을 하면은요, 여러분 뭐라고요? 오? 자, 여러분 원래는요. 자, 원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0.5에서 0.3을 줄였어. 여러분 잠깐만요. 만약에 여기 3번이 마이너스 200V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거 다 몇 번이에요? 다시요. 자, 10분의 1초라고 나와져 있고 0.3에서 0.5초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n 100 곱하기 자 10분의 1분의 이거는 뭐가 돼요? 얘가 0.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될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00V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자, 중요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뭐라고요? 플러스 200이죠. 근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 0.3에서 0.5로 한다고 했었을 때는요. 만약에 마이너스 9가 붙어서 나오면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거 구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만 했다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했다 하겠습니다.